자, 들어가겠습니다. 지드론이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죠? 많은데, 이 프린트는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되셔서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야매가, 저도 야매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독이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 생태학과 친익경제천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아까 제가, 요 침쟁이가 어디 탔어요? 그죠? 그러면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게 학자가 많다 보니까 혼돈이 와요. 왜 그러냐면은, 지대론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게 입지론이 문제인데, 다음에 학자 이름이 많다. 여기 이제 더 많아요. 여기는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법을 좀 쓰는 것은 좀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주셔야 돼요? 리카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로 이제 하나를 하셔서 이걸 좀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할게요. 자, 이 지대라는 게 농경지 지대예요. 농경지의 지대인데, 자, 이게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로 갈려요?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 그럼 어떤 아파가 먼저 나왔죠? 고전이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고전이 나중이죠. 그럼 고전아파 할 때는, 자,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걸 이해 못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론을 먼저 가볼게요.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보증성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땅은 제한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요. 사람 인자이다 인구자를 쳐갖고 곡물 수요가 늘어납니다. 곡물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냥입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 버려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지대를 이제 우리가 갑돌이가 지주라고 그런다면 땅을 빌려줘서 을돌이한테 빌려주게 되면 지대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지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지대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잉여입니까? 곡물가가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잉여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마르크스의 신고전압파는 그냥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개량이 되죠. 개량이 되다 보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땅값이 비싸지죠. 그럼 건물을 올릴 때 분양가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대는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 비용으로 받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대가 높다는 거는 이 곡물 가격이나 이 어떻습니까?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 본 거죠. 그러면 고전압파는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제가 고전 잉어는 오래된 잉어는 잡아먹으면 안 되죠? 잡아먹어서 신고하니까 비용이 나갔어요. 그래서 고전 잉여, 신고 비용. 그럼 고전압파는 자연적이니까 토지와 자본을 그냥입니까?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까? 구분해서 토지 자체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근데 얘네는 잉여예요? 하나의 생산 비용이에요. 그럼 생산 요소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분 안 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암기기법이에요. 제가 비옥도 나오면 누구지라고 그랬어요? 리카도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유권을 강조합니다. 그럼 옛날 학교 다닐 때 소피마누사 있잖아요. 소유권 나오면 누구죠? 마르크스. 티넷 나오면 수송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제가 잡는다면 비옥도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서른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비옥도에 그냥요, 차익이 생겨요. 그럼 지대가 다 다르니까 체감에서 아예 지대가 안 생기는 게 있죠. 한 개지는 지대가 어떻게 됐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으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입니까? 잉여입니까? 잉여. 이렇게 잡으시고, 얘는 소유권이 나왔죠. 그럼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그냥요, 요구해요. 그럼 무슨 지대에서죠? 절대. 그럼 한 개지에도 지대를 존재하죠. 그 다음에 지대가 곡물 가격 결정한다는 건 얘는 무슨 합하기 때문에, 신고전 합하기 때문에 지대를 비용으로 본 거죠. 우리 한 생산 요소 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해는 무슨 비를 강조했나요? 수송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리카도를 완전히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냥입니까? 수송비를 추가했습니까? 추가해서 또 보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비옥도가 높을수록 매상고가 높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이었어요? 비옥도였어요. 여기다가 뭘 추가시킨 거예요? 수송비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 이론에다가 그냥요, 위치의 개념을 더했어요. 자, 위치는 그냥입니까? 수송비입니까? 당장 농작물이 수송비에서 결정됐죠. 지대와 수송비는 그냥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한 번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인데 얘가 80원이면 얘가 10원으로 바뀌죠. 그러면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했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에서 자, 외곽으로 간다면 안쪽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많이 들어갑니까? 나와서 수능비가 많이 들어가죠.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그럼 우상향이겠어요? 우하향이겠어요? 집약적이 그냥입니까? 더 안쪽에 있습니까? 안쪽이 있고 조방이 또 외곽이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약적은 그냥이다. 우하향하니까 가파르다. 조방은요? 완만하다. 아까 버제스 이론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튀넨이 알론소에 영향을 줘요.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알론소. 찾았어요? 알론소는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자, 그럼 얘는 무슨 지대를 얘기합니까? 입찰.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안쪽은 공업지예요, 안쪽은 상업지예요. 주거지 공업지를 이루겠죠. 그래서 입찰하면서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튀넨의 인을 따왔죠. 그래서 얘도 지대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죠.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대를 보고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아까 집약적인 게 그냥요, 안쪽에 있어요. 가파르죠. 조방적인 게 어떻죠? 완만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럼 지대 지불 능력, 토지용자가 지불하고 있는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최소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슨 이윤이 제로죠? 그럼 초과에는 아예 포기하고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A, B, C 산업이 경쟁하면서 가장 높은 지대가 입지하는 램이 안쪽에 있죠. 그럼 상업지가 되고요. 여기가 주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가 되는 거예요.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우상향, 우하향. 그걸 일단 포락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포락선이라고도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고 원점을 향해서 오목해요, 볼록해요. 볼록하고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가. 그래서 요거는 한 개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거죠. 맞죠? 그래서 아까 열받아 죽겠어. 글씨 장난치고 있어, 그지? 그럼 항상 뭐로 나누는 게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로 나눴어요? 한 개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서 교사. 그럼 그냥요, 교통비가 올라가겠어요. 사용량이 내려가죠. 근데 이게 운송비로 나왔어요. 무슨 비로? 운송비. 따라서 토지 이용량. 그럼 운송비가 올라가고 이용량이 내려가게 됐죠. 제가 이걸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가 따라서 준지대. 자, 따라서 파레토 지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마 요약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약집 가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파레토는 무슨 지대를 얘기했죠? 준지대. 그 다음에 그 파레토가 경제지대면 마샬이 준지대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있으면,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한 그래프가 혹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대론으로 한번 가면은 있긴 있는데 그래프는 안 나와 있네요. 58페이지만 펴놓으시면 됩니다. 58페이지 펴놓으시고 그래프는 안 해놓으셨네. 그래서 전용 수입이라는 얘기도 이제 좀 여기서 좀 따라와야 되니까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이론을 먼저 간다면 준지대가 먼저죠. 무슨 지대가 먼저다? 준지대. 준지대가 그냥요 지대에 준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토지에 쓴 말이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샬은 무슨 지대를 얘기했죠? 준지대. 준지대는 토지입니까? 인간이 쓰는 기계입니까? 기계. 인간이 만드는 기계나 기구나 설비 같은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럼 단기적만 생긴다는 거죠. 장기는 소멸되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생긴다, 일시적으로 생긴다. 일시적으로 생기고. 자, 장기예요? 단기예요?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에 대한 고정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다, 단기다. 자, 일시에 생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옛날에 강의했냐면, 제가 오약마사를 준 그녀가 있죠. 마사를 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것도 싫어해요. 근데, 유효기간이 지난 거 좋고, 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냥요, 짧게 만났어요. 자, 그래서 밑에 갔어요. 따라서 마사를 준 그녀와 짧게 만났다. 그 마샬은 파레토예요, 준이에요. 길게 만났다, 짧게 만났다. 영구적, 일시적, 장기적, 단기적.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파레토라는 애가 경제지를 얘기하거든요. 파레토가 경제지를 얘기해서, 자, 얘도 이제 초과에는 생기긴 하는데 이건 토지예요. 토지는 일시적으로 생겨요, 영구적으로 생겨요.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전형 수입, 경제지대,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요,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 들어가겠습니다. 갑돌이가 지주예요. 지주. 땅을 을돌이한테 빌려줘요. 그럼 지대를 받겠죠. 그러면 가나다가 있습니다. 가나다가 있으면 얘는 이제 80만 원 받는데 얘가 100만 원 받는데요. 그럼 그냥입니까? 20만 원을 더 받습니까? 더 받는 것을 따라서 경제지대.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전용 수입이죠. 더 받는 게 경제지대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강의를 한 다음에 저 내용을 볼 텐데, 우리가 이 생산 요소라는 건 노동만 있어요, 토지도 있어요. 노동은 임금을 받죠. 그럼 임금에도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토지의 지대도 적용되고. 그럼 박찬호 선수 들어보셨죠? 박찬호 선수는 서울에서 1억 준다 그랬는데 LA 가니까 100억을 준대요. 99억을 더 먹잖아요. 공급이 쉬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전체 면적이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칠판주기를 만들 때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럼 1,000원을 받아야겠죠. 그게 전용 수입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용 수입. 근데 만약에 1,500원을 받았으면 더 받는 게 경제지대죠. 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조세를 할 때 따라서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더 받는 부분이 경제지대예요. 그럼 정상이윤이에요? 얘는 초과이윤이에요. 초과를 더 받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이게 바늘이라면 이게 가파라지잖아요. 그럼 무슨 지대가 많아지겠어요? 경제지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토지는 완전 비틀어적이죠. 100% 다 경제지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합니다. 마샬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요? 그 마샬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준. 마샬 나오면 뭐? 준. 자, 토지야, 인간이야. 그러면 얘는 초과인이 생기긴 하는데 어디서 생겨? 단기, 장기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파레토는 전용 수익과 경제지를 얘기했죠. 전용 수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얘가 경제지로 나오는데 힌트를 드리면, 자, 따라서 전용되지 않도록 전용이라는 게 들어갔죠. 야, 얘기 좀 해봐. 좀 힌트로 가는 거야, 이거. 전용 나오면 이거 무슨 수입이야? 전용 수입이죠. 그래서 전용되지 않도록 현재 용도로 지급돼야 할 최소한 지급액이죠. 정사용만 먹어봐요. 최소한의 수입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수입. 아까 여러분들이 왜 최소 요구 범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최소 요구 범위는 항상 무슨 이유만 먹어요? 정사만 먹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경제지는 더 먹는 거죠.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총 수입이 100만 원인데 80만 원이 전용 수입이잖아요. 이게 뺀 게 경제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얘는 총 수입과 전용 수입의 합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럼 더 먹는 부분이죠. 정산이겠습니까? 초과인이겠습니까? 그럼 공급자가 영구적으로 토지는 초과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토지는 무슨 비탄력적입니까? 그러면 그냥요, 다 100% 정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먹는 거죠. 근데 완전히 공급이 쉽다면 밑에 부분이 다 전용 수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탄력성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용 수입과 경제를 바꿔냈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문제로 가면서 아까 제가 암기했던 거 좀 연상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학자가 많아가지고 좀 짜증나요. 자, 그래도 힘을 내시고, 자, 일단은 페이지로 가셔서 155페이지로 갑니다. 155페이지 가셔서 제가 선별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155페이지 가시면 46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되어 있나요? 자, 차익 지대가 토지 위치를 중요시합니까? 비옥도입니까? 위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밑에 해설이 있듯이 차익 지대는 그냥입니까? 비옥도가 나와줘야 됩니까? 그죠? 비옥도가 무관하다는 건 틀린 거죠. 수학 체감의 법칙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맞살 중분형화 짧게 만났죠. 그럼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3번에 절대는 무조건 소유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생산성과 무관하다는 거죠.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발생하고요. 제가 아까 요 전용 수입 기억나시죠? 전용되지 않다라는 거는 전용 수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은 무슨 수입이라고 보셔야 돼요? 전용 수입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쭤볼게요. 경제지대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경제지대는 뭐와 뭐의 차익이에요?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차익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입차이제는 항상 그냥이 돼요. 최대가 나와야 돼요. 초과인이 제로가 나와야 되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적 노력이 창출되는 건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 해설에도 토지 용자가 지불할 최대한 지대 이렇게 표현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가볼게요. 47번 갑니다. 옳은 거를 골라라. 기억. 리카도는 비옥한 나오고 희소성 수학치감 나왔죠. 토지 질적 차이니까 임대료 차익이 차익이죠. 마샬은 그냥요 일시적이에요. 준지대. 단기적으로만 생기죠. 단기적으로 공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자, 티네는 수송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계지와 생산비, 우등 생산비 차를 절대지로는 절대 안 맞는 거죠. 이건. 티넨이로 나와야 되고, 오히려 리을이 티넨이에요. 리을이 누구라고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 재배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수송비 차이가 지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맞는 거는 기억, 니은, 1번만 맞겠죠? 넘겨볼게요. 자, 갑니다. 48번 갑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가지고 가세요. 48번. 자, 리카도 이론인데요. 옳은 걸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 하면 기억에 비옥한 닫겠어요. 수학 체감 법칙 있죠. 무조건 누굽니까? 리카도. 조방적 한계의 토지가 이게 한계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지다?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지대가 제로라는 걸 한문으로 무지대라고 하죠. 지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소피마누스 아세요? 소유권 나오면 누구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독점지위는 최혈등 지대를 요구한다는 건 마르크스죠. 그럼 디귿번만 마르크스가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 이제 요게 중요한데, 자, 아까 칠판을 보시면은 리카도는 그냥요 고전압파였어요. 뭐가 뭐를 결정하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죠. 맞습니까? 그럼 곡물 가격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대는 잉여죠. 그럼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는 게 리카도인의 정확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50번을 딱 가면은, 자, 갈게요. 제가 여러분들 하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 있어요, 소유 나오면. 마르크스예요. 그럼 좀 더 자세히 간다면 지대랑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 관계없이 사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마르크스의 절대가 되겠죠. 5번이 정답인가요? 자, 51번. 자, 갑니다. 틀린 거. 리카도 비옥도 나왔나요? 비옥한 토지 제한. 수학 체감 법칙 나왔죠. 자, 위치 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대는 중심지의 거리가 멀수록 지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절대는 토지 소유자 자체가 지대를 발생한 거 맞고요. 입찰지대는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칠판. 아까 얘는 리카도는 무슨 아파였죠? 뭐로 봤어요? 잉여로 본 거죠. 비용으로 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바뀌었고요. 몇 번 정답? 5번 넘겨볼게요. 자, 일단은 뭐 기출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53번도 좀 체크했습니다. 53, 55번만 좀 풀어볼게요. 자, 지대이론에서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야매가 독이 될 수 있지만 먹힐 수도 있죠. 그래서 고전 잉어. 옛날 잉어예요. 이걸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잡아먹었더니 신고하니까 뭘 냈어요? 비용.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야매가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고전 잉여, 신고 비용. 바뀌었죠. 1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번을 가시면, 지대를 잉여로 보는 경우는 해당 잉여물에 대한 환수 논리라는 거는, 자, 왜 헨리조지 아시죠? 그냥 안다고 하세요, 헨리조지. 그런데 토지 단위세. 그래서 얘는 고전화파예요. 무슨 화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지세만 걷으라는 게 어떻게 돼요? 잉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한테만 다 걷어버리라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환수할 수 있죠. 고전화파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비옥도 나오면 트렌입니까? 누구예요? 리카도잖아요. 도 들어갔으니까. 자,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합니까? 안 하죠.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제가 요 그래프 아까 그렸었나요? 요거 S 서프라이니까 수요 곡선이에요? 공급이에요? 공급 곡선이잖아요. 다 까먹었나 봐. 박찬호 선수 아세요? 얘는 희소성이 강하죠? 그러면 이 노동이나 토지에 따라서 생산 요소? 생산? 나왔죠? 그러면 수요가 나와야 돼요? 공급이 나와야 돼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공급과 관련된 거죠. 그럼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어려울수록 더 받는 거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잖아. 그럼 뭐의 탄력성에 따라서?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 몇 번? 2번. 그럼 2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환수할 수 있죠. 너 인마 불러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5번 갑니다. 옳은 거. 자, 또 비옥도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리카도 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한계지 지대 발생을 부인합니까? 발생하죠? 지대 상승이 고가 상승은 맞아요, 얘가. 신고전압하니까. 근데 부인한 게 아니죠. 한계지 지대 발생한다. 자, 그러면 3번이 튀네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옥도를 완전히 비판한 건 아니죠. 비옥도에다 그냥입니까? 추가를 했습니까? 이 외에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현대에 아까 버제스나 알론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한계진 지대가 발생하는 부인했죠.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중지대는 기계는 맞아요. 초과이 생기면 맞아요. 단기는 물론 장기 발생합니까? 장기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올 줄 알고 나 여기다 놨어. 일로 와봐봐. 아까 집약적인 게 그냥이야. 가팔라. 조방이 완만하잖아요. 낼 줄 알고. 그럼 집약 기울기가 더 가팔라고 조방이 완만하다고 하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만 맞아? 3번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볼게요. 아까 안 푼 것 중에서 세심하게 제가 계획표에 넣었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하나가 있는데 계획표에 아까 안 푼 게 자, 가겠습니다. 자, 다 풀었나? 다 풀었죠? 계획표에 있는 건 다 풀었죠? 계획표 풀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계획표인데 다 풀었기 때문에 또 안 풀면 또 내가 섭섭하니까. 35번 안 풀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아주 35번. 제 계획표를 잘 뚫고 계시군요. 35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이렇게 옆니 모르더라도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35번. 자, 149페이지 찾으셨죠? 이게 왜냐면 전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컨버스 있어요. 컨버스는 분기점이잖아요. 여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허프입니다. 누구라고요? 허프는요. 아까 그냥요. 거리가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매장 규모가 중요했죠.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의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는 건 컨버스가 아닌 누구다? 허프예요.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호이트는요. 저소득층을 강조했나요? 고소득층을 강조했나요? 저소득층이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 핵심은 뭐냐면 호이트와 그 버제스는 단액이에요. 근데 여기 부도심이 나왔죠. 그럼 이 지문을 완전히 틀었다는 얘기죠. 넬슨 아시죠? 얘가 넬슨이 30회 떴고 또 떴어요. 똑같이. 그냥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지 제시했다는 건 누가 이겼다? 넬슨. 그렇게 가져갔어요. 가지고 알론소 아시죠? 알론소는 단일 도심이에요. 토지용 형태에 따라서 하면 입찰제를 얘기한 게 맞죠. 그러면 정답은 디귿 리을만 맞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 이름 다 끝났습니다. 학자 이름 이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정치의 파트로 갈게요.
그래서 일단 16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물론 이제 오늘 정체 파트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일단은 다 나가지 못하고요. 나간 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자, 16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문제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정체 파트가 7문제나 떴어요. 몇 문제가 떴다? 자, 원래는 4-5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학자 입장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라 정부가 지금 정책 쓰는 게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그래서 정책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도 정책 파트의 비중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제 보면은 165페이지 가시면 3번, 4번 있어요. 3번, 4번. 찾으셨어요? 자, 이제 이걸 본다면 이 토지가요, 땅값이 높아질 수 있죠. 이걸 따라서 직가고, 미스고야, 직가고야. 직가고는 토지 가격이 합리적으로 높아서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좀 묶어 보십시오. 4번도 기출인데 나온다면 4번에 직가구라고 돼 있죠. 그게 주택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얘기하고 볼게요. 자, 이게 도심인데 도심은 땅값이 높은데 이게 합리적수를 넘어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물을 저층화 시키겠어요? 고층화 시키겠어요? 집약적이라는 얘기 들어봤나? 집약적 이용할 수밖에 없죠. 집약적 이용하고 직주분리라는 거 들어보셨나? 그럼 도심을 직장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시 스포이라고 들어보셨나? 란 개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토지 취득, 택지 취득이 쉬워져요? 어려워져? 그럼 여기에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건물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주택의 질을. 그럼 읽어볼게요. 3번 갑니다. 3번은 틀린 거, 아닌 거 얘기했죠? 그럼 가볼게요. 1번. 택지 가격 상승이니까 택지 취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직주분리 나타났죠?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서 통근거리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3번이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라는 거예요. 집약적. 그런가요? 자, 요거 주거지 외곽적 학살 맞고요. 자, 한정된 사업비에서 택지비를 너무 비싸게 샀어. 그러면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지. 건축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더하된다는 거죠. 자, 3번. 높은 택지 가격 공동주택을 어떻습니까? 고층화 시키겠죠? 4번이 똑같아요. 그래서 옳은 거 보는데 1번. 직가구와 직주분리를 초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초래한다. 2번이 맞죠? 높은 택지 가격 건물을 고층화 시키고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을 소모되므로 거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이다. 저하된다. 저하되고요. 토지 이용을 질서 정연이에요. 무질서예요. 그게 바로 스프롤 란 개발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가구와 택지 취득을 쉽게 한다. 어렵게 한다. 어렵게 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5번에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근거와 이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걸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근거. 근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뛰어드는 이유예요. 내가 시장이 왜 개입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따라보세요. 수단. 그럼 근거와 수단 똑같아요? 달라?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수단은 어떤 방법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근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들이 이제 사춘기 부르면 막 아들 방 막 열면 돼, 안 돼요? 큰일 나요. 프라이버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더니 이게 게임 소리인가? 여자친구가 전화 소리인가?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그냥요, 지금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죠. 그러면 너 외출하지 마! 라는 건 그냥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 건 어떤 그냥입니까? 방법을 쓴 겁니까? 쓴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다 가르쳐줬어. 5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죠. 그럼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 건 어떤 근거였어요? 이건 수단이었어요. 어떤 방법을 쓴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토지 자원의 비효율성,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 주거 문제, 난개발이란 건 뛰어든 근거가 된 거죠. 맞나? 근데 칠판, 얘는 그냥이야? 수단이야? 부과시켰다는 건 어떤 방법을 취한 거죠. 오케이?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제가 아마 9번하고 쭉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정부가 뛰어드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들어보시면요. 시장이 그냥인데요. 잘 돌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 안 돌아갈 수 있고 너무 잘 돌아갈 수 있죠. 너무 잘 돌아가니까 있는 사람이 먹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어떻습니까? 이 소득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무슨 쪽 기능이다?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하는 거는 경제적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소득주 분배인데, 그럼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만약에 시장 실패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죠. 저소득이 지 들어갔죠. 좀 혀가 짧아야 돼요. 내가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이 들어가죠. 저소득 들어가면 정치적 갑니다.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요. 시장 효율적 배분이 안 돼서 적정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따 문제가 나오는 게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럼 재화의 동질성도 아니겠죠. 그럼 재화가 똑같아서 그래요, 이질해서 그래요. 이질성이 시장 실패 원인이 되겠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독과점이라는 것은 대기업들이에요.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소량 생산합니까, 대량 생산합니까? 그럼 원가 절감이 될 수 있죠. 그럼 생산비를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중소기업이 그냥요 도산돼요.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요. 자, 외부 효과라는 얘기는 둘 다 시장이 실패죠. 나중에 후술할 거고요. 자, 민간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공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간에 대한 거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럼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그럼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태공원 개방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합해요, 경합하지 않아요. 경합하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돈 안 줘도 배제 안 해. 무슨 수차하지? 돈을 냈다 안 냈다? 수익자보다는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생산된다?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직접 세금 걷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죠. 정부의 대칭 때문에 그래요? 비대칭 때문에 그래요?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맞나?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건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정보를 적게 갖는 게 역선택이에요. 그러면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 중에서 어떤 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그냥이야 글씨가 길어. 얘는 정보가 많고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실패라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정부 실패는 그냥이야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래. 그럼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안 됐죠. 이건 시장의 실패다, 이건 정부의 실패다. 정부의 규제가 불완전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외부 효과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외부 효과를 좀 빼고 나머지 것들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선별을 해서 먼저 169페이지 가시면 169페이지 가시면 14번 있나요? 14번? 요게 이제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갑니다. 자, 관련이 없는 거는 공급 독점은 들어갔죠. 무임차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인데 안정 경쟁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 경쟁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 경쟁 때문에 시장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외부 효과를 아직 안 해서 자, 이렇게 보는데 일단 넘겨볼게요. 170페이지 갑니다. 170페이지 가시면 15번에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공재는 다 볼게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자, 소비에 있어서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자, 비내구재인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 같은 건 내구재이기도 하잖아요.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겠죠. 해설을 보시면 정부가 공공재 이용자한테 조세를 부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만 부담한다는 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무임차 같은 건 시장 실패가 되겠죠. 자, 이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가대, 과소. 비배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요게 이제 공공재가 이제 다 끝났고 제가 요것만 하고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볼 텐데, 자, 따라서 외부 효과. 프린트 보세요. 외부 효과가 좀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자, 프린트는 아마 테마 3에 있을 거예요. 테마 3 찾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외부 효과만 하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입표에 딱 떨어지게 갈게요. 자, 외부 효과는
자, 그냥입니까? 요 시장이 외부입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게 아니죠. 그럼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의도해서 안 했어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뭐 했다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딱 잡아떼야 돼요. 왜? 시장을 통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다 그림은 그렸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는데 갑이 75세 누님께서 이 쓰레기 봉투를 옆을 쓸어줘요. 근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준다, 안 준다? 무임수차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를 강화시켜줘야 돼, 완화시켜줘야 돼요. 보조해줘야 되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얘도 시장의 실패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외부 경제라고 하고, 자, 부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생태공원 같은 게 공공재잖아요. 그럼 생태공원은 우리 집 앞에다가 하달라고 그러죠? 그럼 님비예요, 핀피예요?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부의부가는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그럼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는 어떻게 돼요? 현수막 걸죠? 그러면 핀피예요, 님비예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되세요. 그래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갈라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공장을 하는데 폐수를 내려보내요. 얘한테. 폐수를. 을돌이한테. 자, 양식업이 다 떼죽음이 되죠. 그럼 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돼요. 규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막바지니까 내가 생산할 때 비용이 나가고 소비할 때 편익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럼 정은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그냥요,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어가요.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생산하겠어요? 가서 생산하겠죠. 맞나요? 편익 면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커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따가 문제가 나오면, 자, 만약에 공무원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죠. 자, 그래서 우리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자, 따라서 우상향 이동. 자, 그냥요, 양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측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겠죠. 그럼 개인 비용을 적게 하니까 무슨 생산하겠어요? 가대 생산. 못하게끔 해줘야겠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때려줘야 돼요. 규제를 강화시키죠. 자,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개인적인 편익이 커지겠죠. 그래서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그럼 공장 시멘트 공급 공장한테 그냥 해요. 조세를 강화시켜요. 조세를 갖다 부과시키죠? 그럼 얘를 쫄아가지고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자, 시멘트에 대한 공급을 줄이니까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그럼 좌측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양이 줍니까? 상향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시멘트 값이 올라갑니까? 생산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주택 공급을 늘릴까요? 줄이게 되겠죠. 대답해봐요. 그럼 제품 공급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코즈라는 애 아시죠? 코즈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라는 거예요. 코즈는 안 넣네. 그래서 코즈가 사적 시장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가볼게요. 앞쪽에서 이제 천천히 오늘 여기 외부까지만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대표적인 게 167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갑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들 모두 옳은 것은 1번, 공공재나 외부가 존재한다는 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다, 근거다. 만약에 수단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수단은 아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어떤 방법을 쓴 거죠.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건 그냥입니까? 뛰어든 근거입니까? 이유가 되겠죠. understand? 부는 사회가 불리하죠. 그럼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 니은이 틀리겠죠. 다음 주에 조세를 하겠지만 조세는 없는 사람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소득 재분배하고 용도지역은 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모금이 증진하는 거죠. 그러면 맞는 것은 4번이 맞겠죠? 넘길게요. 천천히 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실버는 예상 문제인데,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갑시다. 자, 갑니다. 시장 실패 오른 거, 시장 기구를 통한 자원이 비효율적인 배분됐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정부의 개입만이 이 유일할 겁니까? 시장에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죠. 정부가 유일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만약에 시장 실패가 나오면 어떤 게 나와야 되고요? 저소득층을 나오면요. 정치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머, 교수님, 저소득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한다는 게 누굴 위한 겁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아요. 아니, 응용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럼 이건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이 되겠죠. 3번은. 맞지? 그 다음에 내가 2번. 시장, 자, 경제활동하는 게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경제적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4번. 아까 중소 대기업들은 그냥입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대량 생산을 하죠. 생산 비용을 어떻게 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코스 있나요? 코스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고 사적 시장이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의회복과 발생 정부의 시장 개입 없이 부의회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게요. 시장 실패를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공공장소에 흡연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 건 부의회복과로 볼 수 있어요. 부의회복과로 보고요. 과점이라는 게 들어갔죠. 독과점이 있으면 이것도 시장이 실패잖아요. 불안전하니까. 가격 판매 지역 등과 관련해서 단합할 수 있는 거죠. 도로가 이게 바로 공공재잖아요. 그럼 이런 도로나 이런 공공재를 생산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양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공공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기억은 따르세요. 부의회복과. 자, 부의회복과도 그냥입니까? 시장이 실패입니까? 자, 니은 따르세요. 과점, 불안정 경쟁 시장. 도로는 이건 공공재죠.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그런가요? 근데 제가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자, 지나치게 까다롭게 복잡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했다는 건 절차를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그럼 기업에 대한 물류 비용이 증가했다는 건 그냥이야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요. 정부의 실패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것도 정부의 실패죠. 그럼 시장 실패만 얘기하는 거는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13번이 난이도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시장 실패가 오는 것은, 자, 가볼게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사회적 비용이 작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 작다는 건 정의회복과잖아요. 그럼 과대 생산하겠어요? 과소 생산하겠죠.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을 맞는 거죠. 그럼 과대를 과소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 비배제를 한다는 게 공공재는 맞죠. 근데 적정량보다 과대 과소 생산. 자, 규모의 경제는 아까 대기업이 규모를 크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죠. 시장이 불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몇 번 정답? 3번. 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는 것은 사적 편익이 큰 거죠. 그럼 이건 우리가 사회가 불리한 거잖아요. 그럼 과소가 아니라 과잉 소비가 되겠죠. 내가 담배를 피면 내 사적 편익이 커진 거잖아요. 부의회복가니까. 아시겠죠? 그럼 과소다, 과잉이다. 과잉 소비가 되겠고,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가 시장 실패입니까?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됩니까? 지금 생산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171페이지 가시면 18번 있나요? 18번 찾으셨습니까? 벼보쳐 보세요. 18번. 자, 이 기출문제는 그냥입니까? 또 나옵니까? 그냥요, 바꿔서 나와요. 그래서 옳은 지문도 보셔야 돼요. 그죠? 자, 틀린 걸 찾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얘가 봐봐. 한 사람에게가 거래 당사자야 제3자는 맞아. 맞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데, 자,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지지 않았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 지금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연을 배출한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매연은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떤 외부효과가 발생하겠어요? 그죠. 부의효과는 발생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에 인해 당사자의 해결이 곤란하겠죠. 자, 4번을 펼쳐보세요. 아까, 자, 칠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공장이 시멘트 공장이라면 얘한테 규제를 걸어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대답해봐요. 자, 주택이 제품이라면 제품할 때 시멘트가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증가합니까? 그럼 제품이 주택이죠. 그럼 주택 공급을 늘리겠어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겠어요? 이해해야 된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거? 대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냥이야 시멘트 값이 올라가. 그럼 주택 공급을 해야 주택 공급을 줄여. 제품이 감소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5번.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나 정의효과가 발생했어? 그럼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자치구축. 근데 올해는 우상향 이동으로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상향? 자, 우측으로 가니까 그냥이야 균형량이 늘어났어. 상이니까 균형 가격도 올라갔죠? 좀 예상되고요. 정답은 몇 번? 5번. 넘겨볼게요. 19번으로 마무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 볼게요. 19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야 제3자. 의도했어? 안 했어.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았죠. 여기서 어느 순간 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년에 또 오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냥이야 딱 잡아떼야 돼. 의도했어? 안 했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다 뭐 안 했다고 하셔야 돼요. 의도했어? 대가를 받았어?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자, 그럼 이거 맞다는 거죠. 아까 냄비는 불이 필요하죠? 그러면 님비는 부고 핀피가 정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정이 나왔으니까 핀피가 나와야 되죠. 2번이 틀렸죠? 자, 2 볼게요. 3번. 인근적인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죠? 정의복과 발생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의복과는 사회가 불리하다? 그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겠죠. 더. 여기 보시고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해요. 여러 용도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지역 간의 토지 이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부의복과도 발생할 수도 있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계획서에 딱 맞거든요. 맞아서 요 프린트는 교수님 왜요? 이거 왜 줘요? 근데 다음 문제 풀 때 참고하라고요. 아시겠죠? 그죠? 친절하죠? 친절한 학교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